안녕하세요. 오늘은 설총이 들려준 이야기에 대해서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태종 무열왕 때의 일인데 신라의 원효 스님은 불교를 일반 백성들에게 널리 알린 스님이죠. 불교에 대한 지식도 깊어 왕에게도 부처님의 가르침을 알렸다고 하죠. 그러던 어느 날 원효 스님은 절을 떠나 저잣거리에서 노래를 부르고 다녔다고 하죠. 태종 무열왕의 딸인 요속공주를 만나 혼인을 하게 되었지. 몇 달 후 원효 스님과 요속공주는 씩씩한 아들을 낳았어요. 원효 스님은 기뻐하며 아이의 이름을 설총이라고 지었답니다. 설총은 어릴 때부터 총명했어요. 불교에 관한 것은 말할 것도 없고 중국의 고전도 두루 배웠어. 설총은 아무리 어려운 책이라도 척척 읽었답니다. 글 짓는 솜씨도 남달라 사람들을 놀라게 하고 설총은 열심히 공부한 덕에 신라에서 가장 뛰어난 10명의 학자 가운데 한 사람이 되었답니다. 10명의 학자를 시편이라고 불렀는데 백성들은 물론이고 관리들과 왕도 시편을 따르고 존경했답니다. 어느 여름날 태종 무열왕과 문무왕의 뒤를 이어 신라를 다스리던 신문왕이 설총을 불렀어. 오늘 비로소 장마가 개고 향기로운 남쪽 바람이 시원하니 우아하고 유쾌한 이야기로 울적했던 마음을 풀고 싶소. 비록 맛 좋은 음식과 아름다운 음악이 있다고 해도 어찌 좋은 이야기에 비하겠소. 그러니 그대는 색다른 이야기를 들려주지 않겠소. 그럼 제가 이야기를 하나 들려드리겠습니다. 설총이 웃으며 대답했죠. 지금부터 설총의 이야기를 들려주겠습니다. 아주 오랜 옛날 화왕이 처음 왔을 때의 일인데 향기로운 동산에 화왕을 심고 푸른 장막을 둘러 보호했더니 봄이 되자 화왕은 홀로 빼어나게 아름다운 꽃을 피웠죠. 그러자 깊은 골짜기에서 피어난 꽃들은 물론이고 양지 바른 동산의 꽃들도 화왕을 찾아와 절을 올렸어요. 혹시나 다른 꽃들에게 뒤지지 않을까 걱정하면서 꽃들은 화왕에게 자신을 뽐내느라 바빴죠. 화왕은 여러 가지 꽃 가운데 왕이라는 꽃 뜻으로 모란 꽃을 가리켜요. 그런데 바로 그때였어요. 어디선가 유난히 얼굴이 붉은 미인이 나타났죠. 그 모습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수많은 꽃들 속에서도 금시에 눈에 띄었답니다. 미인은 옷 같은 이를 보이며 미소를 지었는데 곱게 화장한 얼굴이 과연 절세가인이었죠. 미인은 산들산들 불어오는 봄바람에 옷자락을 나풀거리며 얌전한 걸음걸이로 화왕 앞으로 다가왔답니다. 화왕은 저는 눈처럼 희린 물가의 모래를 밟고 거울처럼 맑은 바다를 바라보며 자랐습니다. 또한 봄비를 맞으며 먼지를 씻어내고 맑은 바람을 쏘이며 지냈지요. 미는 정말로 눈부시게 아름다웠답니다. 새침하게 말하는 모습까지 흠잡을 데가 한 군데도 없었죠. 화왕은 넋을 잃고 미인을 쳐다보다가 물었어요. 그대의 이름이 무엇인가? 장미라고 합니다. 대왕께서 덕이 높다는 말을 듣고 가까이에서 모시려고 왔습니다.
부디 저를 받아주세요. 허허, 아무렴 그래야지. 화왕은 흐뭇한 미소를 지었어요. 그런데 바로 그때 어떤 장부 하나가 화왕 앞으로 나왔어요. 장부는 벼옷을 입고 있었는데 허리에 가죽띠를 두르고 지팡이를 짚은 채 비틀거리며 걸어왔죠. 수염과 머리가 하얗게 씌어 있었어요. 방금 전에 나타난 미인의 모습과는 연 딴판이었죠. 장부는 화왕을 향해 공손하게 허리를 굽히며 말했답니다. 화왕님, 저는 백동이라고 합니다. 오래전부터 서라벌 밖 큰 길 옆에 터를 잡고 살았습니다. 아래로는 멀리 넓은 들판을 내려다보고 위로는 우뚝 솟은 산을 벗삼아 살고 있었답니다. 그런데 날 찾아온 이유가 무엇인가? 미인의 화려한 모습에 비해 초라했었을까? 화왕은 미인을 대할 때와는 다르게 무뚝뚝한 목소리로 물었어요. 화왕님, 지금 이것을 보니 좌우의 신하들이 기름진 음식으로 대왕을 받들고 향기로운 차와 술로 대왕의 정신을 맑게 하니 더 보탤 것이 없을 듯합니다. 물론 그렇고 말고 그러니 내가 무슨 걱정이 있겠는가. 하지만 화왕님, 기름진 음식과 향기로운 차와 술이 좋다고는 하지만 그보다는 좋은 약으로 기운을 북돋우고 독한 침으로 몸속에 파고든 나쁜 독을 없애야 한답니다. 독이라니 대체 무슨 말인가? 장보의 말에 화왕은 고개를 갸웃하며 장부가 힘차게 대답했어요. 옛말에 이르기를 군자는 비록 실과 마로 짠 벼와 같은 옷감이 있다고 해도 거적이나 풀같이 하찮은 물건을 함부로 버리지 않으니 이는 부족할 때를 대비하려는 것이라 했습니다. 화왕께서도 이러한 생각이 있으신지요? 그 말에 화왕은 얼른 대답하지 못하고 머뭇거렸어요. 그때 화왕 곁에 있던 신하가 물었답니다. 화왕님, 지금 뼈난 절세가인과 기력이 단 노인이 신하가 되려고 왔습니다. 저 둘 가운데 누구를 받아들이고 누구를 버리겠습니까? 그러자 화왕은 곤란한 표정을 지으며 말했어요. 호호,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로다. 장보의 말은 도리에 맞지만 천하 제일의 미인을 얻기 어려우니 이 일을 어찌하면 좋단 말인가. 그러자 장보가 입을 열었어요. 화왕이여, 저는 대왕께서 총명하여 이치를 알 것이라 믿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니 제가 잘못 알았나 봅니다. 대체로 간사하고 아첨하는 사람을 가까이 하지 않고 정직한 사람을 멀리 하지 않는 임금은 적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맹자는 불우하게 살다가 일생을 마쳤으며 풍당은 낮은 벼슬로 지내다 노인이 되고 말았습니다. 옛날부터 그래 했는데 저라고 다를 것이 있겠습니까? 장부의 말에 화왕은 가시에 찔린 것처럼 뜨끔했어요. 훌륭한 인재를 알아보지 못한 자신을 비우는 말이었거든요. 화왕은 잠시 생각에 잠기더니 말했어요. 그의 말이 무슨 뜻인지 이제야 알겠구나. 진실하고 사리에 밝은 임금만이 훌륭한 신하를 얻을 수 있다는 뜻 아니겠는가? 그렇습니다. 덕을 베푸소서. 오, 내가 잘못했어요. 내가 잘못했어. 미인의 아름다움에 그만 눈이 멀어 그대와 같이 진실한 사람을 알아보지 못할 뻔했구나. 화왕은 미소를 머금고 장보의 손을 잡았어요. 임금님, 제 이야기는 끝났습니다. 한참 동안 화왕의 이야기를 들려주던 설총이 신문왕을 바라보며 말했죠. 신문왕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참으로 깊은 이야기요. 그대의 이야기를 듣고 느끼는 바가 많았어. 이 이야기를 글로 남겨 임금이 되는 이들이 교훈으로 삼도록 해야겠소. 황공합니다. 좋은 이야기로 임금의 도리를 깨닫게 해준 그대가
항상 나를 일깨워 줬으면 좋겠어. 그러고 나서 신문왕은 설총에게 높은 벼슬을 내렸답니다. 설총은 그 뒤로도 좋은 이야기로 신문왕을 도왔다고 합니다. 설총과 이두. 화왕계는 통일신라 시대 때 설총이라는 학자가 쓴 우화예요. 우화란 동물이나 식물을 사람처럼 의인화하여 교훈을 주는 이야기지요. 설총은 할미꽃을 통해 왕에게 바른 도리로 정치를 하고 간사한 신하들을 멀리하라는 당부를 전했답니다. 화왕계는 문학적으로 가치가 매우 높아요. 꽃을 의인화한 새로운 표현 방식은 이후 고려시대에 쓰인 가전체 문학에 많은 영향을 끼쳤답니다. 가전체 문학이란 사물을 의인화하여 사물의 일생을 표현한 글을 말하죠. 한편 설총은 이두라는 글자를 정리하고 발전시켰어요. 당시에는 우리 글이 없어서 중국의 한자를 쓰고 있었죠. 그런데 한자는 쓰기에 여간 어려운 것이 아니었답니다. 그래서 한자의 뜻과 의무를 빌려 우리말을 적은 글자가 바로 이두랍니다. 설총이 정리한 이두는 고려시대에 이어 조선시대에 한글이 만들어지기 전까지 널리 사용되었답니다. 감사합니다.